네, 안녕하세요.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일부 좀 이렇게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미국장의 흐름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지난밤에 뭐 여러분들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 연설에서 이 매파적 발언했죠. 이제 올해 뭐 2차례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이제 기술주들 미국에서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게다가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충전 쪽 관련된 이 NACS 방식을 다른 이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뭐 채택을 한다고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혜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좀 최근 주가의 흐름이 좋았는데 이 바클레이가 이 테슬라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이제 약간 하향 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쉬어간 흐름과 함께 좀 조정폭이 좀 깊으면서 전체적인 이 지수 자체는 지난밤에 미국장이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에는 그 영향권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.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엔비디아나 뭐 AMD와 같은 이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지난밤에 좀 내려와 주면서 전체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적지 않은 또 이렇게 조정폭이 좀 나와주기는 했지만 결국에 이 HBM과 관련된 뭐 차세대 반도체나 이 고대역폭 메모리 이쪽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수요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게다가 뭐 여러분들 뭐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 있죠. 뭐 디램 가격이 더 이상 이제 낮출 수 없다. 이제 그래서 가격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슈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조정이지 이게 뭐 추세가 다시 이제 꺾여서 이전처럼 우리가 워낙 힘들었던 작년처럼 반도체가 계속해서 하락을 유지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조정이 조금 나온다면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제 시장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, 뭐 현대차도 그렇고, 뭐 화신, 뭐 SL, 성화이텍 이런 이 자동차 부품사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. 그러니까 어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대비해서 어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나름대로의 그냥 키 맞추기 정도로 오전장에 살짝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뭐 이전에 이제 이 지수가 상승을 했었을 때 지수를 따라가지 못했던 게 이 자동차 쪽이었거든요. 그래서 지수가 올라갔었을 때 주도했던 건 결국에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었고 좀 쉬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는 만큼 또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런 실적은 여전히 좀 견고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오늘 쉬어가더라도요 당분간 상승 파동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오히려 뭐 쉬어갔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자동차가 다시 꺾일 건가?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아직까지 저는 상승 파동이 하나 정도는 나와줄 수 있는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리뷰는 그래서 제가 바로 어제 먼저 편입을 했었던 이 서현 2화부터 리뷰를 먼저 좀 도와드릴게요. 시장이 좀 빠져도 그래도 오늘 버텨주고 있습니다. 버텨주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어제 편입했던 가격 부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차 이 투자 이슈에 대한 부분들 이제 자동차 쪽 관련해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거래량이 실렸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전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선 나름대로 이렇게 땡겨서 보시면은 유의미한 거래량이 저는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 그리고 어제 시장 대비 좀 좋았던 모습이 나와 줬던 만큼 지금 이 11선 위로 또 올라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21선 요 구간만 돌파 나와준다면 그래도 파동 하나 정도는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의 주가를 보더라도 현대차도 주요 기술적 저항선 지금 돌파 나와주면서 전반적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고점에서 좀 쌍바닥을 형태를 만들고 61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쌍바닥 만들었다가 직전 고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쉬어가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 쪽이 되지 않을까 여전히 그런 스탠스를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또 다른 종목 편입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. 넥슨 게임즈입니다. 이 넥슨 게임즈인데 다른 게 찍혔네요. 이 넥슨 게임즈입니다. 오늘 장중에 지금 한 7% 정도까지 급등을 좀 하다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한 5% 정도의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관계 뭐 회복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
그리고 이 블루 아카이브라는 이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 기대감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, 이 블루 아카이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틀 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일본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다가 요즘에 다시 좀 올라와 주고 있고요. 또 게다가 이 중국 출시 앞두고 전반적인 그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반영될 수 있는데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BT 테스트죠. 어떻게 보면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, 뭐 이런 버그나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한 테스트인데,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, 또 중국의 사전 예약자 수가 뭐 260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흥행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오늘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직전에 고점 구간 이 저항 라인대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지금 돌파했다가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11선이죠. 5일선이네요.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 만들어가는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, 자, 1차 목표가 25,500원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할 종목은 PSK 홀딩스입니다. 제가 최근에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50% 이상 단기간 내에 이제 수익률 기록을 했던 종목인데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측면도 있고요. 또 각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 자체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만큼 우선 기술적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.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5일선이든 11선이든 이렇게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최대한 조금 그 지지 가격대 설정을 조금 짧은 주기에 이동평균선으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좀 내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매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오늘 시가가 바로 5일선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 5일선 저항 받을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내려오면은 조정폭이 좀 깊을 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을 지금은 좀 일정 부분이라도 챙겨 두시고 가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. 대신 만약에 낙폭을 좀 키우거나 다시 한번 뭐 11선이든 21선 정도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뭐 모아가는 전략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말씀을 좀 드릴게요.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현재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HTS가 멈췄는데, 자, 현재가 26,750원이고요. 종목명은 캠트로닉스입니다.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. 그 애플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들 납품할 것이다. 약간 이런 좀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엮여 있는데요. 이 동사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죠.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IT 쪽, IT용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가지고 또 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인데, 이제 애플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낙점한 게 이제 하이브리드 OLED입니다. 그쪽 관련해가지고 이 동사의 이 시각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좀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. 또 차트 한번 보면은 우선은 갭을 좀 띄웠습니다. 갭을 좀 띄웠다가 지금 이 일봉을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에서 시가로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돌파갭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좀 지지 구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, 조금은 이 종목도 제가 최근에 좀 들이대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이 종목도 한번 수익률 싸움이니까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. 자, 자료 보고요.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마가 많습니다. 시장에서 좀 선호하는 테마들이 많은데 무선 충전 쪽도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고요. 뭐 자율주행, 뭐 전자부품, 뭐 디스플레이, 케미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, 이번에 제가 주목을 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하이브리드 OLED 쪽 관련해가지고 워낙 중요한 이 제조 공정을, 또 어떤 시각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최근에 이제 애플이 계속해서 이제 OLED 이 뭐 태블릿 PC나 노트북이나 이 OLED 채택률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. 그럼 결국에 이 동사가 결국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. 왜냐하면 고객사 자체가 삼성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고, 최근 좀 OLED가 좀 쉬어가잖아요. 하지만 결국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 8.6세대 쪽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수혜, 낙수효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다음 자료 볼게요. 자, 그래서 오늘 요 이슈입니다. 바로 이 애플 차세대 디스플레이 주역 낙점됐다라는 부분들인데, 자, 여기 보시면 소재, 부품 기업 캠트로닉스, 뭐 IT 차량용 중대형 OLED 독보적 기술로 애플을 홀렸다. 그러니까 이 기술력 자체가 워낙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수주도 뭐 수천억대 나올 수 있다.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우선 저는 오늘 편입했던 이유는 사실 기술적
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질문 받아보고요.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IT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데, 일단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보더라도 기술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, 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간 고점에서 꺾이는 흐름들이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 캠토닉스도 보니까 직전 고점에 대한 약간의 그 고점 구간대에서 좀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좀 약간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, 앞으로의 어떤 IT 관련된 부분들에서 봤을 때 이 캠토닉스를 중기적 관점을 좀 갖고 나오신 건지 아니면 좀 단기적 관점을 보신 건지 그런 부분들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실 단기, 중기 다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워낙 좀 테마가 시장에 좀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는 테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. 뭐 VTX도 마찬가지고 뭐 자율정축도 엮일 수 있고 무선 충전도 엮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뭐 이 테마는 잘 탈 수 있는 종목입니다.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오늘 접근했던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이브리드 OLED 쪽 관련된 뭐 애플하고 좀 연계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단기적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IT 쪽에 관련된 이런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아직까지 뚜렷하게 올라오진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이 반도체 쪽 흐름을 보시더라도요, 이 제조업체들이 이제 이 재고를 다시 축적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,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반기에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 하에 재고를 축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하반기나 뭐 내년부터는 이런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3,500원, 2차 목표가 33,5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23,400원 말씀을 드릴게요.